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점점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외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중보다 더 올라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출발도 상승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해외 증시 대비 부진을 했느냐? 환율이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환율도 지금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데 도대체 왜? 라고 한다면 오늘 빅히트가 그런 시장의 신뢰를 앗아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빅히트가 첫날 고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공모가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다 등등 그 근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인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도를 모릅니다. 예전에 양반하고 노비하고 있을 때 양반이 노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 너네도 사람인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건 따뜻하게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역할에 맞게 양반은 양반답게 노비는 노비답게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양반이라고 노비가 이제 사유물이 되니까 끝도 없이 그냥 하고 뭐 군대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이라고 후임한테 아주 그냥 끝도 없이 그리고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대기업한테 끝도 없이 그렇게 하고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한테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조금만 배려를 하면 될 텐데 적당히를 모릅니다. 갑을 관계에서 갑질이라는 게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SK바이오팜을 보면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보면 공모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가치 대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공모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 49,000원이 아니라 공모가 98,000원 해도 청약할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49,000원을 하느냐. 네, 덕분에 49,000원을 낮게 잡아서 덕분에 이렇게 26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모주가 대박이라는 인식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공모를 했던 카카오게임즈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카카오게임즈도 고평가이긴 한데 그래도 적당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모가를 정했고 24,000원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서 또 따상까지 나오고 하니까 공모주가 역시 대박이구나 해서 다음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빅히트도 동업자 정신이 있었으면 공모가를 뭐 네이버 카카오하고 비교해서 높게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SM을 빼가지고 그 밸류를 더 높게 잡았어. 그리고 실제로 뭐 9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공모가 자체를 1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론 공모가 15만원 했어도 공모 다 했을 거고 20만원 했어도 공모는 성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 주가가 박살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9만원이면 한 6만원 해가지고 했으면 뭐 따상 가서 첫날 15만원, 뭐 둘째 날 상한가 가서 21, 뭐 셋째 날 고점 찍으면서 뭐 이런 패턴이 됐을 텐데 이 공모가를 높게 잡으니까 첫날 박살났고 이 둘째 날 떨어지고 그리고 아마 월요일에도 떨어질 거고 15일 지나면 이제 추가 물량 나오고 한 달 지나면 또 물량 나오고 순식간에 공모가로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점을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파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공모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모 흥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즉, 뭐, 여기 경상도 말로 지배 모르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신뢰도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뭐, 거품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만약에 따상 가고 더 올라갔으면, 아니, 빅히트까지 이랬으니까 SK바이오팜의 카카오 게임즈의 빅히트까지 따상상 뭐 이렇게 됐으면 시장의 에너지를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거 보고 유동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높아진 종목들은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저점 2300선 부근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지가 나오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렇게 가면 이제 큰 조정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정부가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를 시켜준다면,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르기는 힘들고 내리기는 쉬운 상태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상태. 이럴 때는 당연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기회가 되면 더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가 NHN 벅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흐름은 아직까지 양호한데 요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아니면 사도 된다. 요거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가 낮아서 바닥 기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래량이 적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시세 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쌀 때 사야 되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야 됩니까? 많은 종목을 사야 됩니까? 거래량 없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있는 종목만 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단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인내하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없는 종목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파는 게 개인 투자자들, 평범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거래량 있는 것만 찾으면 실컷 올란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물량 떠안는 거고, 고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 다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강 IRI 편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서 보면 이날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붙었지만 그 전에 거래량들 보면 5만 주, 8만 주 뭐 이랬습니다. 심지어 작을 때는 15,000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400만 주, 500만 주 거래됩니다. 지금 이제 황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량 없을 때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팔아가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8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 보시면 18만 주, 거래 대금이 20억 이렇게밖에 20억이 아니라 18만 주면 2억 5천 하루 거래량이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10월 7일에 거래량 얼마 터졌습니까? 125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을 때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팔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속이 타는 겁니다. 이거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대창솔루션이 공시가 나오고 빠졌습니다. 요 격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형을. 다만 이제 힘있게 올라갔고, 이 대창솔루션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 저는 340원에 편입했는데 그 시기에 보면 이 300원짜리 거래량이 130만 주 이랬습니다.
3,000원짜리로 치면 13만 주, 3만 원짜리면 13,000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오늘 거래 터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거래가 됐습니다. 발행 주식에 준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고, 이게 이제 오늘 공시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 굉장한 공시입니다. 356억. 계약 자체도 크고, 이게 작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중국하고 했으면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중국 빼고 후진국 빼고 나머지는 이 계약이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것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뗄 염려도 없을 거고, 그리고 브루스 파워가 기존 거래처고, 그리고 10년짜리 계약인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대창 솔루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개월마다 1년 2개월 톨로 계약이 됐는데 91억짜리였습니다. 이때는. 지금 근데 357억입니다. 앞으로 이게 수주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핵 폐기물 컨테이너도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핵 폐기물이 다른 회사 제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이거 한 겹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차폐를 합니다. 그럼 진짜 거짓말 못해서 주먹만한 거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하니까 무게도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쌓아봤자 2개까지밖에 못 샀습니다. 2개 쌓으면 끝이고 무겁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사능 차폐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대창 솔루션은 원전 부품도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걸 주강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 주먹만큼 들어가고 무게도 무거운데 이거는 일체형이고 차폐도 더 좋고 안에 주먹 4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하나 사는 것보다 이거 4개 사는 게 나은데 이게 오히려 더 쌉니다, 가격이. 이런 제품이 안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마 이 제품은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고, 이미 이 수주 규모가 4배가 늘었으니까 대박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적재를 할 수 있고, 또 쌓는 것도 6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기도 훨씬 좋고, 이게 안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초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대창 솔루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제가 오늘 그 공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갔습니다. 김해 공항에 가서 가는 길에 혹시 주가가, 공시는 봤습니다. 그때 공시를 보고 되게 강력한 공시다. 근데 이 공시를 보고 어떤 주체가 이렇게 모아오다가 오늘 거래량을 터뜨려서 터느냐, 아니 이 공시를 갖고 탄력을 갖고 더 올리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340원에 처음에 샀기 때문에 100% 수익인 680원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680원에 거래가 된 53,000주 중에서 47,000주가 제 겁니다. 와, 고점을 맞췄네, 이런 게 아니라 이해관계 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익 났는데, 근데 제가 보면 다 팔지는 못했습니다. 25만 주를 걸어놨는데 그 중에서 47,000주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더 안 올리는 거 보고 640원대 정리를 했습니다. 절반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 보정가를 정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고점을 찍으면 아마 흐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요 기간에 고통받는 것은 물론
여기까지 못 견딥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 하면 내 주식 산 사람도 수익 봐야 되니까 그냥 흔쾌히 더 올라가면 수익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했고, 그게 이제 기준을 정한 게 600원을 정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600원 정한 게 여기 보시면 25만 주를 680원에 걸어서 47,000주가 거래가 됐고, 그리고 그 680원을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상황이어서 640원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익 보전가 600원 잡아놓고 깨는 상황에서 600원에 뭐 30만 주 누가 걸어놨길래 때려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는 오늘 물량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더 샀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매도는 제 매도는 일단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빼고 소문에서 뉴스가 고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요 600원에서 두 번이나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서 600원을 절반을 털고, 절반 털 때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는 고점에 팔아먹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예, 목표가 1,000원 보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서 1,000원 갔다. 그러면 내 주식 산 사람도 수익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절반 털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600원에서 지난 고점도 600원에 가까우니까 600원 깨면 재미없겠다 싶어서 600원 깰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고 내려왔는데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건.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미콘 라이트 절반 팔았을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매매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아니면 이 주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제가 판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때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영영 떠나보내냐?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뭐 내 주식 산 사람 수익 보면 괜찮은 거고, 내려오면 또 제가 다시 사서 또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이제 대박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크게 갈 겁니다. 앞으로 크게 가는데 이 중간에 이런 거 한번 당하면 크게 가든 말든 여기 본전 찾으면 다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리가 그런 걸 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피보나치를 그어놨는데 일단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등 자리는 다 찾아주는 이런 흐름이 될 것 같고, 요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빅히트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의 대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한 이 정도 타협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삼은봉, 그러니까 이게 삼은봉 나오고 양봉 나오는 이 패턴을 예상했는데 어제 뜬금없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왔다는 거,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오늘 공시가 터지는 부분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 고점은 나왔지만 시세가 죽은 건 아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는 저는 판 거 다시 샀습니다. 제가 팔았을 때도 추가 상장 물량 때문에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상상인에서 13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147만 주가 공모 물량이었고, 소액 유상 증자 물량이었고, 그 중에서 130만 8천 주가 나왔는데 131만 주라고 하면 16만 주를 제외하고 다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보통은 아니고 이 물량을 받은 쪽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한 30만 주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또 틀어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털리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드렸듯이 세미콘라이트는 이제 시가총액이 415억입니다. 그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이 남아있고, 주주총회도 불러놨고, 경영권 분쟁 계속 제기 들어오는데, 지분이 없는 애들이라서 경영권 분쟁 자체가 주가 상승과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회사가 오너 리스크 제거하고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가 거기에 화답하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물량 부담 147만 조 쏟아질 건데 680원짜리가 이 부담도 들어서 앞으로 조금 계속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NHN복스는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없을 때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빅히트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 9,625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기에 보면 운영 자금이 194억 9,600, 그러니까 195억. 한마디로 지들 마음대로 쓰고 월급 받아갈 거다, 이 돈으로. 그리고 채무 상환, 빚 갚는데 20억 쓸 거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2천억 쓸 거다. 빚이 보자. 예, 부채가 6천억이나 있었으니까 빚을 일단 2천억 갚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 5,050억입니다. 앞으로 엔터 사든 뭐든 닥치는 대로 사겠다는 겁니다. 5천억 가지고. 자, 시장에 이런 큰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매각 대상인 종목 쭉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매각 대상인 종목이 NHN 복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빅히트가 사서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매수한 거 이상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매도자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세가 쪼그라드니까 빅히트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팔 동기가 있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대창솔루션 1년 2개월 주기로 공시가 나오니까 공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것도 빅히트의 입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라도 이 종목 괜찮은 종목입니다. 저평가에다가 NHN이 인수할 때 18,000원에 샀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 있고, 예, NHN이 인수할 때 14,000~15,000원 하다가 그때는 적자였고 한데 그때보다 이제 흑자되고 좋아졌는데, 회사 자산도 늘어나고 자사주로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도 걷어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냥도 사겠는데,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종목 조강 IRI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강 IRI는 요 단기 고점 거래 매집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걸 돌파를 하면 여기, 그리고 급등 패턴을 잘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조강 IRI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조강 IRI 지분이 골드 퍼시픽이 12%, 그리고 액트가 10%를 갖고 있습니다. 골드 퍼시픽 주가를 보면 먼저 달렸다 조정 중입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조강 IRI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1,206원에 66만 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거 나오고 전환 가능 주식도 많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 때 골드 퍼시픽을 뭘 보고 살 거냐? 조강 ILI 지분 가치를 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 ILI를 띄우면 골드 퍼시픽도 주가 오른 부분에서 그런 전환 사채 소화가 가능할 거고, 같은 맥락으로 액트도 여기 조강 ILI에 100억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그게 이제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조강 ILI 하나가 아니라, 자, 이걸 가지고 골드 퍼시픽과 액트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걔들이 오르면 또 어디가 오르냐면 액트 주식을 갖고 있는 세미콘라이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조강이 올라가면서 액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세미콘라이트가 더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뇌피셜이니까 비판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